발명의 사전적 의미,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 일상의 관찰에서 나오는 것, 삶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발명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명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필통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하던 10살의 한 꼬마아이는 당시로선 획기적인 몸에 착용하는 필통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꼬마 발명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황호연 군. 붙이는 필통 만들기 이후 공부보다는 발명의 재미에 눈떴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를 대학에 보내준 건 역시 발명이었다고 합니다. 황호연 군의 재미있는 발명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호연 군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방학 중에도 학교를 찾은 학생들 사이에서 호연 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 공부 중이에요. 방학 기간 중에도 학과 공부는 물론 토익 시험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년 전인 고3 이맘때까지만 해도 재수를 생각했다는 호연 군. 대학 캠퍼스의 로망은 일찍이 접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가 오늘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수능 성적이 아닌 발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발명을 했었는데 이제 입시쯤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발명을 인정받고 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수능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발명에 대한 자신감으로 수시에 응시한 호연 군. 면접 당시 화려한 자기소개에 치중하기보단 발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에 대해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소신 있는 결정이 통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겐 공포와 다름없는 대학문을 수능 성적표 없이도 넘어서게 된 거죠. 호연 군 대학 입학의 열쇠는 발명. 그가 만든 자성을 이용한 발전장치가 입학의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제작진에게도 그 발명품을 소개해주겠다는 호연 군. 이게 바로 제가 만든 발명품이에요.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해요. 이게 바로 그 등부표에 쓰이는 동력원이에요. 우리가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표.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 항로를 지시하거나 암초, 침몰선 등 항해 중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해주는 표식을 부표라고 하죠. 그리고 어구나 닷 등 물속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부표에 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등부표는 바다의 등대라고 하는데 그 배들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해서 그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상부에 빛을 달아 야간용으로 쓰이는 등부표. 야간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데요. 바닷가에 산 적도 없는 호연 군이 대체 어떻게 부표 관련 발명을 하게 된 걸까요? 제가 이걸 발명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옛날에 가족들이랑 바다로 여행을 갔었는데 심심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놀다가 바다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등부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아버지 지인분께서 항만청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등부표가 이제 바다의 등대라고 해서 바다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표의 배터리는 항상 이제 육지에서 끌어다가 배터리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도 되게 크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다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등부표 그 자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서 만든 거예요. 등부표의 배터리 교체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오랜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태양열, 풍력, 조력 등을 활용해 배터리 충전이 필요 없는 등부표 개발에 힘써온 해양수산부. 수십억 원을 연구 비용으로 투자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숙제를 당시 18살이었던 고등학생이 풀어낸 거죠.
이제 바다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파력 에너지, 뭐 이제 조수간만의 차 이런 걸 이용하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던 에너지가 파도 에너지였거든요. 이제 그 파도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파도의 에너지는 일률적이지 않고 사방으로 움직이는 에너지라서 활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방향의 에너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 발명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어요. 이제 그중 시소를 이용해 보기도 하고 이제 오뚜기를 이용해 보기도 하고 이제 추를 달아서 이용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발명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제일 가장 맞다고 생각한 게 추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추의 자석을 달아서 에너지를 만든 게 제 발명품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1년 만에 자성을 이용한 발전장치 만들기에 성공한 호연군. 곧바로 특허 출원을 하고 고3 여름엔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발명왕 에디슨의 말이 호연군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출발한 의문은 꼬리를 물고 하나의 결과물을 탄생시켰고 그 결과물은 스스로를 한 단계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만든 발명품의 설계도예요. 설계도야? 네. 그럼 작동 원리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 추가 달아져 있어요. 이제 파도가 칠 때마다 이 추가 흔들려서 이 고정되어 있는 자석을 이용해 파도의 일률적이지 않는 에너지를 일률적인 에너지로 만들어 주어요. 여기 보시면 자석이 1개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자석 1개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자석은 하부 자석이라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자석을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게 이렇게 위로 올리는 작용을 하고 이 움직이는 자석들은 이제 직선 왕복 운동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이 S극과 이 N극이 만나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 N극과 N극이 만나서 밀어내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 추가 움직일 때마다 이 직선 운동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이 직선 운동을 가지고 크랭크 축을 달게 돼서 발전기에 꽂으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을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상하, 좌우, 사방에서 몰아치는 파도의 경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했죠. 하여 부표 안에 자석을 넣어 파도가 어느 쪽에서 치든 서로를 당기거나 밀어냄으로써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호연이가 발명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이 장치는 특허와 수상에 그치지 않고 현재 상용화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가 부산의 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 한창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18살 때 생각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상용화된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발명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걸 보고 되게 뿌듯했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쓰임새가 많은 발명품이라 이제 바다에서 이제 공급될 발전 에너지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소형이지만 조금씩 발전시킨다면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되게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죠. 오늘의 이 발명품이 나오기까지 호연이 뒤엔 늘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호연이의 영원한 편, 아버지였는데요. 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 발명에 있어서 출발점 같은 존재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시면 과학 왕구를 사주시거나 이제 레고 같은 거 이렇게 사주셔서 그거 가지고 놀았던 게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발명회를 접하게 되었고 그 발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까지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그 기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막힌 부분이 있거나 지식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많이 보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되게 멘토 같은 분이세요. 이게 전부 지금껏 호연군이 받은 발명 관련 상장들. 그에게는 올백 성적표보다 귀한 훈장이고 성장의 증거물들입니다. 덧셈과 뺄셈, 구구단을 달달 외는 대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발명의 길에 발을 들인 호연군.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발명대회에서 첫 수상을 한 그는 그때부터 발명의 재미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모든 발명 뒤엔 아버지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호연군의 적극 지지자였던 아버지. 좀 의욕이 없고 좀 그래서 의욕을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이런 그 재미있는 그 발명 이야기도 해주고 창의적인 그런 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애를 이끌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질문은 발명의 아버지가 아닐까요? 일상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멈추지 않는 호기심이 만들어낸 그간의 연구와 발명품들. 필통을 시작으로 출품만 했다 하면 입상을 해서 가족과 주변을 놀라게 했다는데요. 그럼 호연군이 그간 만든 발명품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발명한 패션 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션 필통이요? 네. 일반 필통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이거는 다른 필통이랑 다르게 패션 아이템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서툰 바느질 솜씨로 10년 전 만든 그의 첫 발명품, 옷에 붙이는 필통을 재현해 보이는 호연군. 매일 깜빡하고 잃어버리기 일쑤였던 필통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 생각했던 10살의 아이는 그렇게 옷에 붙이는 필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패션 아이템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면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조금 유치할 정도로 발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이 첫 발명품으로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호연군. 당시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치고는 꽤 훌륭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꽂으면 완성인데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발명한 건데 이제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목에다가 멜 수도 있고 이 필통이 필통 안에 넣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필 꽂이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붙여서 연필 이제 빨리 사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연필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발명품을 보여준다는 호연군. 이건 역시 초등학교 때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료만 봐서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같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래봬도 실용신안까지 등록된 아이디어 발명품. 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아 파티를 할 때면 케이크와 함께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폭죽. 그런데 케이크를 구입할 때 함께 제공되는 기존의 원뿔형 폭죽은 소량이지만 화약을 사용해 불꽃에 의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착안한 게 바로 이 폭죽 풍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풍선 같은데 그것도 발명품이에요? 아, 이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든 발명품인데 그 풍선을 이용해서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발명품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 듯 신난 아이처럼 시연을 보이는 호연군.
이제 생일 축하할 때나 이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폭죽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폭죽이 화약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쓰면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화약을 안 쓰고 어린아이들이 폭죽에 다치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게 풍선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바늘을 꽂아서 이제 바늘로 풍선을 터트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폭죽을 사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발명은 물론 연구도 했다는 호현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전구의 밝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집중도가 얼마나 달라지는가와 밝기에 따른 눈의 피로도에 대해 연구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만든 것이 바로 발사대 없이 날아가는 물로켓. 날기 위해서는 발사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호현군은 뚜껑에 밸브를 설치해 밸브를 열면 발사되는 원리로 물 로켓을 만들어 또 한 번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명의 재미를 알게 해준 건 아버지와 또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독서. 발명을 하기 전에도 유독 공상과학책을 좋아했다는 호현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고 과학 분야는 물론 심지어 로맨스 소설까지 섭렵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꾸준한 독서는 오늘날 호현군의 발명에 큰 자산이 됐다고 합니다. 책 보러 자주 와요? 네, 책 보러 자주 와요.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걸 되게 많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 자주 다니던 편이었어요. 오늘 어떤 책 보러 왔어요? 요새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책 보러 왔어요. 책에 있는 모든 곳이 호현군의 연구소이고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모든 곳이 호현군 발명의 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 갔다 왔어요. 도서관에 뭐로? 요번에 그 제설기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돼서 자료 찾으러 갔다 왔어요. 제설기를 눈을 녹이는 방식을 할 건지 눈을 없애는 방식을 할 건지 그걸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되고. 녹이는 거랑 그 없애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녹이는 거는 녹이면 이제 그 물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겨울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넘어져 다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제설기기에서 녹이었을 때 나오는 물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뭐 호연이가 이제 발명을 하고 나서 물어보는 내용들, 뭐 그다음 지가 궁금했던 걸 물어보고. 이제 지가 또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이제 물어보고, 그럼 내가 뭐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만들어주고, 이제 어려운 거는 어렵다 이야기하고, 도면도 뭐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현재 제설기 관련 발명과 함께 초전도체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호현군. 그의 꿈은 지금쯤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발명을 해올 것 같고요.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전공을 살려서 전문 지식을 살려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발명품을 만들고 싶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유학을 가고 싶고, 이제 좀 더 많은 기술을 배워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상상하고 꿈꾸던 모든 것을 발명이라는 도구로 현실화시킨 호현군. 새로운 기술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힘이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소박하지만 원대한 그의 꿈은 지금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